안녕하세요. 오늘은 사, 오늘 4월 5일인가요? 네, 오늘 4월 5일 지금 새벽 4시 35분입니다. 저는 방금 어머니 또 주물러 드리고 왔습니다. 네. 어제 제가 10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어머님 주물러 드리고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 주물러 드리는 것이 보약이거든요. 보약. 그게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 해드리고 이것이 저희 어머님 나이 이렇게 98세 되신 어머님의 나이 때에는 최고 보약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주물러 인해서 혈액순환이 되고 오장육부가 깨끗해지고 아울러서 침샘이 돋아서 식사도 하게 되고 잠도 푹 주무시고 그 다음에 다소나마 없던 근육도 유지 보존하게 되고 아울러서 우리가 주무를 때 우리가 안마하시는 분이 편한 자세로 주무를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에게 편하게 안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가 불편해 나옵니다. 우리 자세가 불편하다 그 말은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을 안마해 드릴 때 가장 많이 운동을 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자세로 부모님을 안마할 때 가장 부모님은 편하시고 우리는 가장 불편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언제 우리가 운동합니까? 돈 주고 헬스도 할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부모님을 안마할 때 우리의 자세는 굉장히 머리를 앞에 쏠리면서 무게중심이 아주 잘 안 나오는 거의 난이도 있는 자세를 취하면서 안마를 할 때 부모님은 편하고 우리는 힘들죠. 그러면서 우리는 운동이 된다 이겁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우리가 그때 사용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24시간 맨투맨으로 부모님을 안마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뭐 스트레칭을 제대로 합니까? 근력 운동을 제대로 합니까? 그런데 안마할 때하고 제가 휠체어 산보할 때 굉장히 저는 운동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휠체어 산보가 부모님의 그 몸과 마음을 이렇게 좀 정돈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사실상 저는 이게 달동네잖아요. 이게 5도 이상 되는 그 도로를 휠체어를 몰고 다니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 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부모님을 위해서 뭐 저보다 더 헌신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짧은 소견으로 강조합니다. 휠체어 산보 많이 해드리고 많이 주물러 주시고 많이 관절 운동 해드린다면은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식사를 좀 더 잘 하시고 좀 더 잘 주무시고 또 결정적으로는 뭐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그래도 퇴행을 상당히 막더라 이겁니다. 우리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 다 한두 번쯤은 아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셨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쾌감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부모님이 몸과 마음이 하루하루 이렇게 안마와 관절 운동과 휠체어 산보를 함으로써 호전되는 것을 느낄 때 굉장한 쾌락을 느낄 거예요. 저는 많이 느낍니다. 예, 저는 많이 느껴요. 그래서 꼭 심야에 1시간, 주간에 1시간, 하루에 2시간은 안마를 하고요. 또 주간에 적어도 2시간은 휠체어 산보를 합니다. 하루 4시간이잖아요. 예. 예, 4시간. 식사 시간은 각 몇 끼당 2시간, 그러면 6시간이잖아요. 그러면 10시간입니다. 10시간을 저는 부모를 위해서 어찌 보면 나의 기본적인 서비스 시간이다 할까요? 예. 나중에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뭐 반찬 만들고 이것은 이제 그 나머지 시간에 합니다. 거기서 남은 시간에 제가 잠을 자거나 예, 개인적인 뭐 차 한 잔 마시는 휴식 시간을 갖죠.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 주무실 때 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끝나고 내가 차 한 잔 마실 때 그 쾌감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이제 거기서 조금 시간이 나면 이제 제가 평소에 못했던 좀 공부를 하죠. 하고 싶은 공부. 근데 공부는 이렇게 기본적인 어머님에게 제공되는 하루 10시간 서비스하고 청소, 빨래, 반찬 만들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사실상 이렇게 공부라는 것이 집중해서 이렇게 어제와 오늘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이 안 돼서 간헐적으로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공부라는 건 이렇게 마음속에 쌓여갈 때 재미를 느끼는 건데 참 제가 지금 어머니를 이렇게 몇 년째 모시면서 70대 이후에 저는 아직 70이 안 됐거든요. 70대 이후에 제2 창업을 하기 위해서 뭐 자격증 하나 따려고 공부합니다만 그 공부가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네요. 제가 사실 남보다 더 하는 것이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그러는데 그걸 하다 보면은 어머님한테 소홀해지더라고요. 소홀해집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 집중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 지식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공부를 원칙으로 한 게 아니라 어머님의 가정요양 서비스를 원칙으로 해서 원칙을 바꿨어요. 공부가 외이죠. 전에는 공부도 하면서 이제 병행을 했는데 지금 병행을 했더니 큰 사고 날 뻔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님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서비스를.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안마 해드리고 관절 운동 해드리고 아무리 식물인간처럼 1년 365일 누워있는 분이라도 꼭 휠체어 산보를 해드리라는 거 그걸 지금
권장이 아니라 강요하고 싶어요. 예. 그분들은 의식이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면 아마 얼마나 필지어 산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감정 표현을 못 하시니까, 말을 안 하시니까, 자녀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교감을 못 하니까 이 자녀분들이 쾌감을 못 느끼고 재미를 못 느껴요. 답답하죠. 그냥 식사 드리면 먹고 안 드시면 말고, 그냥 똥오줌 싸면 그냥 치워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겠죠. 아무리 자기 부모를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상황을 부모님은 알고 계신다는 그걸 생각한다면 부모님 대소변도 조금 더 청결하게, 아무 말도 못하고 식사도 코로 하고 멍하니 있는 사람도 이 상황을 다 인지하고 계신다 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조금 더 품격 있게, 인간의 존엄성이 있게 매사를 처신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놀래는, 자식들이 놀래는 그런 단어나 행동을 부모님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는 정말 놀라죠. 예컨대 자식 이름을 부린다거나,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네가 고생한다, 이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천둥이 친 것 같죠. 예. 근데 그 말이 1년이 돼도 없고 2년이 돼도 없고 3년이 돼도 없으니까 자식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무 말 못하고 이게 누워만 계시다가 깨어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알고 계셨다 이겁니다. 그 상황을. 예.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도 힘드시겠지만 몸이 건조하고 단조롭고 정말이지 나도 못 알아보는 그런 부모님을 아무런 감정 교감 없이 1년 365일 모신다는 것이 너무나 재미없겠지만은 우리 부모님은 이걸 전부 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말하고 싶고 감정 표현하고 싶고 행동을 하고 싶으나 본인은 몸과 마음이 못 따라줘서 표현을 못하니까 얼마나 더 부모님 입장은 난처하겠습니까? 그 점을 아시고 힘드시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독과 외로움이 넘쳐오고 이 장막안 속에서 부모와 단둘이서 1년을 보낸다는 것이 이 즐거운 시간이지만 꼭 참고 언젠가는 부모님께서는 일어나신다. 언젠가는 부모님께서는 혼자 식사를 하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나이가 몇 살 되든 제 어머님처럼 내년 모레 100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묵묵히 소가 뚜벅뚜벅 앞만 보고 걸어가듯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계시리라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확실한 것은 부모님은 이런 상황을 전부 다 알고 계시니까, 설령 부모님이 이런 상황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 순간을 정말이지 존엄하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허리가 부러지는 고통이 있더라도
잠이 쏟아지는 순간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자식들의 몸이 허용하는 한 극진히 보살피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것들을 사실 경험해야 돼요. 예. 저는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예. 사실상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은요, 아플 틈이 없어요. 몸살이 올 틈도 없습니다. 졸면서도 어머님 식사를 떠드려야 돼요, 우리들. 예. 그런 것이 쌓이면 그런, 뭐라 해야 됩니까? 뭐 선한 행동이라 할까요? 뭐 효성이라 할까요? 그런 게 쌓였을 때 매 순간을 내가 피곤하지만은 부모님에게 최고로 인격적인 서비스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고,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진 것이 쌓일 때 의외로 절대자는 큰 선물을 준 것 같아요. 그것을 경험을 하시면 피곤한지 모르죠. 예. 아무리 척박한 땅을 걷더라도 피곤한지 모릅니다. 예. 저는 현재는 종교는 없거든요. 단지 믿는다는 것은, 굳이 믿는다면 뭐 조상님을 믿는다 할까요? 예. 자기 아버님 사진 갈랬습니다마는 조상님께서 지켜주시겠지. 모르죠. 지켜준지 아닌지 모릅니다. 모르나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님은 저에게 목숨을 담보로 저희를 키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10분의 1이라도 보답한다, 그런 자세로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와요. 아이디어가. 그리고 매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그 존경심이나 경외감이 없다면 집중도 안 되거니와 아이디어도 안 나오죠. 저는 제가 부유를 한 죄로 앞으로 뭐 어머님께서 자연사 하는 그 순간까지 내 몸이 어떻게 되든 간에 최고로 집중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고 이렇게 오늘 새벽에도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족여행 하시는 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떠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신 지 이제 5년 됐는데요. 제가 5년 되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퇴원을 강요했던 그런 시점에서 제가 물론 독한 마음으로 가족요양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5년까지 어머님을 모시려고는 생각은 못했어요. 물론 저는 당시에 10년 잡고 시작을 했어요. 내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10년을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봉사하여야만이 나의 불효에 대한 죄값을 치른다, 이런 자세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5년을 제가 버티기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 5년 전 상황 그대로 제 어머님 버티고 계십니다. 제가 뭐 예상컨대 앞으로 5년은 안전사고 없는 한, 안전사고가 위험한 거죠. 안전사고 목욕하다가 넘어지신다거나
혹은 달에 힘이 없으신 분, 제가 이렇게 거진 반부양 상태에서 어머님을 끌고 다니면서 대소변을 보거든요. 그럴 때 넘어진다거나 혹은 식사하실 때 살에 들린다거나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물이 이렇게 기도로 넘어가는 거, 그런 거, 혹은 주무실 때 침대에서 떨어진다거나, 물론 나름대로 제가 방지를 합니다만은 또 모르죠. 이런 안전사고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5년 도합 가족요양 10년은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족요양의 재미를 느끼려면 가족요양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지극한 정성으로 그것이 누적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누적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는 저도 모르죠. 예, 예. 그 가족의 상황, 혹은 그 자녀분의 그 열성의 정도, 그 다음에 부모님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확실한 것은 하늘은 돕는다를 돕고, 우리가 우리 그 이차원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재미를 느낀다.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가족요양 함으로 인해서 가족요양 급여가 나오죠. 참 급여라기 봐도 국가에 대한 국가가 주는 보조죠. 뭐 급여라기 다른 하나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반대급부가 아니니까 급여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한 30에서 70 정도 다 나오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 몇만 원 받으신 분들은 그럼 하고, 부모님 홀로 계시면 33만 원 나오잖아요. 그 두 개를 받으면 60 얼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60 얼마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의 최소 급여입니다. 저는 그 정도면은 제 가족요양 해보니까 살 수 있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왜 그런 거니? 모든 부식비를 동생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주택에 대한 월세는 지금 국가에서 70% 보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또 우리 얘들은 다 출가를 했어요. 출가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출가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경제적인 수요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가족요양 하다 보면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게 질병이 계신 분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완전한 퇴행성이기 때문에 그 질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물론 약은 계속 드세요. 근데 그마저도 의료보험 되니까 크게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좀 의료적인 그런 부담이 되는 질병이 있긴 있죠. 어쨌든 간에 60여만 원 정도 기본적인 수입은 우리가 안고 가잖아요. 달달이. 예, 거기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휠체어 산봉하면서 길거리에 병을 주어요. 병을 주어서 8만 원 정도 제가 또 수입을 잡거든요. 달달이 월 평균 한 8만 원 정도. 8만 원이면 4주 동안 과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2만 원씩 찾고. 근데 그 과일이란 게 쉽게 말해서 이 침샘을 돋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식사 안 하실 때 뭐 요즘 같으면 딸기죠. 딸기를 주시면 드시잖아요. 뭐 딸기 하나 반쪽 드시고 밥 한 수저 드리면 밥을 드시더라고. 이게 과일의 효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즘 과일값 비싸잖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도 꼭 사죠, 저는. 꼭 사서 식사를 안 하실 때 그 침샘을 자극하기 위해서 과일을 드리면 밥도 드시고 과일로 인해서 일단 무기질도 드시고 또 결정적으로 수분을 드시니까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어차피 휠체어 운동하면서 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병을 죽는 거니까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죠. 사실상 엄청 망설였습니다. 근데 어, 그 병을 죽는다는 것이 약간 휠체어 산보의 동기부여도 되더라고요. 그게. 예. 그리고 이걸 이 병 100원짜리를 줘서 8만 원 수입을 잡아서 일주일에 2만 원씩 그 과일을 산다는 그 자체가 휠체어 산보도 운동이지만 그로 인해서 과일을 드심으로 인해서 어머님께서 식사를 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가벼운지 몰라요. 네. 우리들은 뭐니 뭐니 해도 부모님이 식사 안 하실 때 가장 속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식사를 하시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홀가분합니까? 저는 뭐 과일 1년 365일 거짓말 안 먹는다고 봐야죠. 예. 이제 어머님께서 어, 드시고 남은 거 부패하기 직전 거 부패는 하지 않고 이대로 있다가는 부패하겠다. 그건 제가 먹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기본적인 소득이 있고 또 과일값 정도는 우리 가정주행 하시는 분들이 길거리 병 주세요. 병. 왜 병을 주라 하는 거니? 일단은 휠체어 산보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요. 한 휠체어 산보하는 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1회당 한 3, 4km 됐거든요. 그 코스가 3, 4km. 3, 4km를 하루에 2번 돕니다. 한 4km 되겠네요. 2번 돌아요. 근데 한 번 도는데 4km 한 번 도는데 한 1시간 한 20분 걸려요. 그러면 1일 걷기가 2시간 40분이잖아요. 뭐 적은 시간이 아니죠. 비 오는 경우만 제가 산보를 못 합니다. 눈보라 치는 날은 산보를 해요. 비 오는 날은 못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함부로 하면서 병을 준다는 거. 한 번 돌면은 한 5개에서 10개를 주어요. 한 번 돌면. 운 좋은 날은 뭐 몇십 개도 줍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슈퍼에 갖다 주면은 개당 100원을 줘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돈으로 이제 받는데 가장 주의할 점은 이제 제가 원칙이 있죠.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병을 줍는 저 외의 사람하고는 저는 경쟁을 안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나 할머님들 바지 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
그다음에 기타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면 양보해 드립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제가 저는 사실상 돈 벌려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가 돈 때문에 병을 줍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 3법 하려고 돈을 줬기 때문에, 아니 병을 줬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혹시라도 그런 바지 줍는 분을 만난다 그러면 100% 양보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반드시 갔다 와서는 손을 씻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외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손을 씻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 병 준 것을 집 안으로 가지고 와서는 안 돼요. 그 병이 사실상 뭐 깨끗하지는 않지만, 더럽지는 않지만 깨끗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밖에다 놔두거든요. 밖에다. 저희 아파트 담벼락에 놔둡니다. 주인들 다 내가 알아요. 근데 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더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아파트에 누가 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소파에 갖다 줍니다. 많이 놔두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 8만 원 정도 수입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과일을 드시죠. 이 또한 하나 그 집중해서 나오는 부산물이거든요. 네. 일단 우리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 제가 뭐라 해도 자기 부모 어른이다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은, 좀 잔소리 같지만 피곤하시더라도 꼭 하루에 2시간 정도 안마해 주시고 관절 운동 해 주시고 휠체어 산보 해 주시고, 예. 의식 없이 멍은 이렇게 있는 사람도, 하루 24시간 이렇게 있는 사람도 다 알고 있다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아시고 매사에 지극히 집중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뵐게요.